처음 뵙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의 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펼쳐 보십시오.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제1장 총칙 지적제도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오늘은 첫 수업이죠? 첫 수업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2022년도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그 과목의 이름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죠?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부동산에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겠죠. 그 토지나 건물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죠? 어떻게 생겼으며, 그 토지나 건물에 갑의 건지 을의 건지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그죠? 하여튼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이 법률은 이 부동산 공시법이란 이 과목은 두 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펼쳐 있다시피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법률이 모두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사항만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지적법 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죠? 이 지적법이라는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그죠?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률 두 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적법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등기법 12문제 출제가 돼요. 합쳐서 24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죠? 한 문제당 배점은 2.5점씩 공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2차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이제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치르고 두 번째 시간 부동산 공법하고 중개업법령을 치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공시 및 세법 그래갖고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치르는 그런 과목이 됩니다. 과목이 됩니다. 이제 다 페이런하고 이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얘기를 하게 될 강사 도성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죠? 네, 그래요. 잘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시고 가급적 쉬운 것만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페이런하고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지적법이란 과목은 대단히 쉬운 과목입니다. 그죠? 쉬운 과목이야. 흔히 득점 과목이라 합니다. 33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을 하려면 이 지적법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재합격할 수 있다. 잘하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격 목표를 얘기를 하는 거야. 10문제 정도는 맞춰야 돼요. 그죠? 근데 10문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등기법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 과목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욕심내면 안 돼요. 한 6문제만 맞춰주시면 재합격할 수 있다. 잘하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6문제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 맞추고 하나 틀리고 한 문제 맞추고 하나 틀리고 한 문제 맞추고 하나 틀리면 6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6문제 부동산 공시법에서 16문제만 맞추면 33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배워야 될 과목이 이제 세법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세법이야.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세법 16문제 중에서 한 반타작 8문제만 맞춰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합쳐서 몇 문제? 24문제가 될 거야. 24문제만 맞춰주시면 부동산 공시 및 세법 33회 때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근데 이게 세법은 이제 다음 주에 세법 선생 얘기를 할 테니까 내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 10문제, 등기법 6문제를 목표로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2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매주 수업이 있는 게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수업이 있어요. 격주로 수업이 있죠. 그죠? 제가 요번 주에 했으면 다음 주에 세법. 그죠? 계속 공시세법, 공시세법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법이란 과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정도면 됐죠. 나머지는 수업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이란 과목은 지적법하고 등기법이란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적법은 쉽고 등기법은 어렵다. 그죠? 뭐 이런 정도만 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적법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14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거기 지적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적이 뭔지, 그죠? 지적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지적이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분명 적이 있어요. 흔히 호적 그러죠. 그죠? 호적 그럽니다. 뭐 호적에서 뺀다. 뭐 그러죠. 그래요. 사람한테도 적이 있듯이 아마도 땅에도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땅에 관한 적을 뭐라 그래요? 지적 그래요. 그죠? 그래서 땅에 관한 땅의 적에 관한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지적법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내려보자 합니다. 여기 잘 봐요. 여기 땅지자거든.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담당할 수는 없어요. 그죠?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담당할 수 있다? 국가기관 그래요. 뭐라고요? 국가기관이라는 자만이 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란 자가, 그죠? 국가기관이란 자가, 건물은 빠집니다. 건물은 빠지고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토지, 즉 땅에 관해서만, 그죠? 땅에 관해서만. 자,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토지 등기부도 있지만 아울러서 건물 등기부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지적법은 건물은 빠집니다. 건물은 빠지고 오로지 토지만이 관심 대상이요, 규율 대상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토지만에 대해서 이 토지를 잘 들어봐요. 토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이 토지를 요리조리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죠? 요리조리 자세히 살펴봅니다. 누가 자세히 살펴봅니까? 그랬더니 권한 있는 자가 자세히 살펴볼 거야. 그 요리조리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것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조사,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죠?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그죠? 획득하고자 토지를 요리조리 살살 살펴본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 획득된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획득된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공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공부라고 들어봤죠?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그죠? 놈에다가
어떻게 해주고 등록을 해주고 그죠?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뭐라 그런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뭐라 그래요? 지적법 그래요.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33회 시험에 합격하려면 한 10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게 결론이야. 그죠? 네, 그게 결론입니다. 10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적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국가기관의 한 자가 오로지 토지만에 대해서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다는 얘기야. 이 획득된 정보를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뭐라 한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을 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개념적 징표가 한 6개 정도 나열이 되어 있네요. 이 개념적 징표를 분석을 하면서 지적법이란 법률이 개략적으로 어떤 법률인지 한번 감을 잡아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네, 감을 잡아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기왕에 말씀드렸죠. 근데 국가기관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국방 문제도 다뤄야 되고 재정 문제도 다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땅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하지 않고 이 땅에 관한 업무를 누구한테 위임을 준다는 얘기야. 그죠? 위임을 줍니다. 너무 바쁘니까. 원래는 얘가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누구한테 위임을 줍니까? 했더니 지적소관청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소관청이라는 자한테 위임을 줘서 땅에 관한 업무를 위임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제1선에서 누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지적소관청이라는 자가 땅에 관한 업무를 제1선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야. 아마 이 지적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한 놈만 꼽아보라면 지적소관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놈은 지적 공부를 직접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한 자가 제1선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이라는 자는 우리 지적법에서 보통 어느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까? 했더니 소관청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자, 이 국가기관이라는 자가 건물은 빠지고 오로지 토지만에 대해서 그래요. 그죠? 이 토지가 우리 지적법에서는 어떤 단어로 주로 쓰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혹시 필지라고 단어 들어보셨지? 필지라는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야. 아마 학개론 시간에 토지의 종류에서 뭐 획지다, 건부지다, 부지다, 대지다, 나대지다. 그죠? 그 토지의 종류를 많이 배웠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필지야. 그죠? 필지라는 개념이 있고 이 필지는 지적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이 필지가 뭡니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우리 헌법 3조에 가보면 그죠? 헌법 조금 그래요. 저기 뭐 독일어 쪽으로 뭐 독일어로 헌법을 페르파시온 그러는데 페르파시온 그러는데 3조를 가보면 영토 조항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그죠? 영토 조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법의 규율 대상은 뭐 그림은 좀 못 그려도 상관관계가 없어요. 한반도와 뭡니까? 부속 도서로 하게 됩니다. 윗동네는 조금 이상한 동네니까 생략하고 아랫동네만. 그죠? 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 필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게 자르게 됩니다. 그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잘게 잘라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겠어요? 삐뚤빼뚤 자르겠지. 그죠? 자, 여기 제주도도 잘라 놓습니다.
울릉도도 잘라놔요. 그죠? 독도까지 잘라 놓습니다. 독도는 잘라놨는지 안 잘라놨는지 내가 확인해 본 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잘라놨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잘게 잘라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문은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사용을 해보셨지, 그죠? 뭐 수천만 개의 문헌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수천만 개의 문헌 중에서 한 개의 문헌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지적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필지라고 하고, 이 일필지는 우리 지적법의 구체적인 규율 대상이라는 얘기야. 하여간 결론은 오로지 토지만이 규율 대상인데, 이 토지는 우리 지적법에서 어떤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필지. 그래요. 뭐라고요? 필지라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야. 필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획해 놓은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그래요. 그죠? 필지 그럽니다. 하여튼 이 필지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이 토지를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본다라는 것을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그냥 오늘 그 단어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은 우리 지적법에서 어떤 단어로 쓰입니까? 했더니 토지 이동.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그러죠.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 및 요 측량은 일반 측량이 아니고 지적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측량이 있대요. 그죠? 이런 단어로 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단어로 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토지 이동 조사 및 지적 측량이라는 단어로 주로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이건 천천히 얘기를 할 거야. 저런 단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야. 자, 이렇게 토지를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 있어요. 아마 오늘 배우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거야. 딴 건 몰라도 좋아요. 오늘 이것만 챙겨가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토지에 관한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정보로 나눌 수가 있대요. 하나는 사실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 정보란 놈하고, 또 하나는 무슨 정보? 권리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 정보라는 두 가지 정보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요. 뭐 이 정보만 있습니까? 아니지. 다른 정보도 있는데 이게 가장 토지에 관한 핵심이 되는 정보란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이 사실 정보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모두에서 밝혔어요. 그 토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에 관한 정보야. 그죠? 그 토지가 뭐 이렇게 별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세모꼴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네모 형태로 생겼습니까? 그죠?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야. 그죠? 물리적 현황에 관한 정보야. 그러면 권리 정보. 그래요. 그죠? 권리 정보는 뭡니까? 그러면 그 토지는 갑의 겁니까? 을의 겁니까? 그죠? 갑의 겁니까? 을의 겁니까에 관한 정보라는 얘기야. 이런 걸 획득하고자 토지를 요리요리 살펴봤다는 얘기야. 이 사실 정보는 말을 바꾸면 토지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사항이다 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토지 표시사항은 공시법에서도 쓰이고, 중개업종 법령에서도 사용되고, 학개론에서도 사용되고, 공법에서도 사용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토지 표시사항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다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토지 표시사항이 뭡니까? 했더니 토지의 소재.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의 소재. 광주광역시 북구, 여기가 운암동이죠. 운암동. 그죠? 운암동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100번지 지번. 그래요. 뭐라고요?
100번지, 지번 그러죠. 여러분들 혹시 지목이라고 들어봤어요? 내 토지의 지목이 뭐인지, 그죠? 전인지, 답인지, 대인지, 과선인지, 목장용지인지, 그죠? 지목 그래요. 쓰임새 그래요. 뭐라고요? 쓰임새, 그죠? 그 다음에 그 토지는 몇 제곱미터인지 면적 그래요. 뭐라고요? 면적 그래요. 흔히 이걸 줄여서 요 두 놈을 합쳐서 누구누구의 소재지 파악에 나섰다 그러죠. 그죠? 일상적인 언어 표현으로서 소재지 파악에 나섰다 그러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서 앞대가리 문자 두 문자만 따서 소, 지, 면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좋은 방식으로 암기를 하면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합쳐서 토지에 관한 사실 정보 중 무슨 정보? 문자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문자 정보 그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파악하고 있다면 그 토지가 세목골로 생겼는지 네목골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요. 토지가 세목골로 생겼는지 네목골로 생겼는지는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무슨 정보? 그림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림 정보가 뭡니까 했더니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그죠? 또는 좌표 그래요. 뭐라고요? 좌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정보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 정보가 뭡니까 그랬더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소, 지, 면, 경, 자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1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죠?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죠? 꼼짝도 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네. 그죠?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사람들이 이원적으로 돌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머리로선 받아듣는 거야. 그리고 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연선 노트에다 이런 걸 빨리빨리 받아 적어 주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그죠? 그래요. 자, 됐어요. 그래서 소지지면 경자다. 분명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다음 주에 와서 필히 물어본다. 그죠? 필히. 토지표시상이 뭡니까? 그러면 엉뚱한 소리 늘어놓지 말고 소지지면 경자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돼. 그죠? 버벅거리면 안 돼요. 그죠? 버벅거리면 안 됩니다. 권리 정보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토지는 누구 겁니까? 갑의 겁니다. 이 얘기야. 그죠? 갑의 겁니다. 갑씨가 보통은 자연이냐? 그죠? 자연인. 자연인이 뭐야? 자연인이 어떤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이야. 뭐라고요? 멀쩡한 사람을 자연인 그래요. 그죠? 자연인.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연이라고 한다면 갑식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름. 그리고 갑식에는 어디에 사는지, 갑식의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런 걸 모두 싸잡아서 권리정보 그래요. 그죠? 그런데 갑시가 자연인이 아니고 뭐야? 법인일 수도 있잖아. 그죠? 법인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비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법인일 수도 있어요. 법인이라고 한다면 성명 대신 뭐가 있어요? 명칭이 있겠지. 땡땡 주식회사. 그죠? 그래요. 법인의 기준지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됩니다. 상법에서는 본점 소재지 그러죠. 그죠? 법인한테는 주민번호 대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공시법에서 등기법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걸 모두 싸잡아서 권리정보 그래요. 그죠? 권리정보 그럽니다. 이런 것을 권한이 있는 자가 요리조리 토지를 샅샅이 살펴봐서 획득을 합니다. 그죠? 이런 정보들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 획득된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로 갈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그죠?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 공시를 해주는 것을 보고 지적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 배우는 개념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네. 그죠?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야. 지적 공부에는 크게 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대장. 이거 별 얘기 아니야. 대장이란 장부하고 도면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이란 장부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죠? 대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지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대장. 한 동 정도는 떼어봤겠지? 떼어봤어요? 네, 그래요. 떼어볼 정도면 재산이 꽤 있는 분들이네. 저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도 내가 없이 살아갖고 재산 있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토지대장.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임야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임야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는 토지인데 그게 갑의 단독 소유지가 아니고 갑을병의 공유토지래요. 그죠? 그 공유지에 관한 장부라고 해서 이름하여 공유지연명부 그래요. 그죠? 공유지연명부.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땅은 땅인데 그 땅 위에 공동주택 중에 하나인 아파트가 꽈리를 틀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대지권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권? 대지권. 그죠? 그래서 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준다고 해서 이름하여 대지권 등록부 그래요. 그죠? 요 네 가지 장부를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통칭하여 대장그럽니다. 그죠? 대장그러죠. 그 다음 도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지적도 하고 뭐가 있어요? 임야도 그래요. 뭐라고요? 임야도가 있는데 이 두 놈을 싸잡아서 도면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아주 이제 또 이상스러운 장부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장과 같고 어떻게 보면 도면과 같은 요상스러운 장부가 있는데 그 요상스러운 장부의 이름이 뭐냐면 경계점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값으로 등록을 해놔야 되겠다고 해서 이름하여 이것도 뭐라 그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럽니다.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 크게 대장하고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 가지 장부가 있어요. 이런 장부에다가 그 토지에 관한 이런 정보 등을 어떻게 해주고 등록을 해주고, 그죠?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 한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그래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끽끽거리지 못하죠. 그죠? 근데 하도 배가 고파서 송정역에서 샌드위치 역전 안에서 파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더니 끽끽거리네요. 그죠? 끽거려요. 자,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일로 듣고 바로 빼야 돼요. 그죠? 빼야 됩니다.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지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등록 그래요. 그죠? 조사, 측량 등의 행위를 통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어요. 획득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적 공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필지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일필지의 토지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그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일필지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걸 사람하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자, 어느 날 깨식이가 응앵거리고 태어났어요. 그죠? 깨식이 사람입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서 응앵거리고 태어났어. 그죠? 얘 사람 맞아요? 사람. 얘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몰라. 그죠? 그 엄마 아빠가 게을러 갖고 아직도 이름도 안 지어놨어. 얘가 깨식인지 깨순인지 몰라. 그죠?
아니 성별은 이제 밑에를 보면 알겠지만은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성별도 구분할 수 없어. 그죠? 얘 주소는 어디야? 몰라요. 그죠? 얘 주민번호도 없단 말이야. 얘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되려면 얘에 관한 정보가 획득이 돼서 어느 장부에 등록이 돼야지만 비로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지금 토지하고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획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일비일제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줘가자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 한다? 지적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을 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처럼 정의를 내렸는데 지적법에서는 이런 단어로 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단어로 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게 10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얘기야. 그죠? 첩경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일단, 토지 이동조사, 작년도 32회 때 토지 이동사유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보통은 한 서너 문제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된 거야. 아주 이례적이지. 그죠? 이례적입니다.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적 측량 그래요. 지적 측량은 무려 3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원래는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여기도 이례적으로 3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죠? 일단 토지 이동조사 및 지적 측량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정보를 와봐요. 지번 그래요. 뭐라고요? 지번 28, 29, 30회 연 3년 동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31, 32 건너뛰었어요. 그죠? 한 2, 3년 건너뛰었으니까 올해 33회 때 유력할 거야. 그죠? 유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 안 나오고 산속에서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머님 아직 촛불을 끄실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놈은 지금 아침 8시에서부터 소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야. 소재까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반드시 붙어요. 그죠? 붙는데 다만 10년 후에 붙는다는 얘기야. 그죠? 우리는 몇 개월 후에 붙고자 여기에 온 거야. 10개월 후에 붙고자 여기에 온 거란 말이야. 학원에.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저는 본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소재 그래요. 아니 지번 그래요. 뭐라고요? 지번. 한 2, 3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력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 지목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은 1회 때서부터 32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어요. 그죠? 이 지목은 때려 죽여도 출제가 되는 문제야. 그죠? 반드시 나오는 문제지.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죠? 이건 반드시 나오는 문제야. 31회 때까지는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금년도 32회 때 와서는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마 올해는 기분 나쁘다 그러면 한 3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됐어요? 하여튼 때려 죽여도 나오는 문제야. 면적 출제 안 됐어요. 근데 면적이 언제 출제가 됐냐면 28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 한 4, 5년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요놈도 유력합니다. 그죠? 유력합니다. 면적 그러죠.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는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할 적에 소재하고 좌표 이런 건 건들지 말라는 얘기야.
기운 빼고 건드려봤자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할 적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걸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본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매년 몇 문제,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정보, 갑시기, 자연인, 법인 이런 거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법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요. 이런 거는 백내날 해봤자 안 나와. 그죠? 이런 걸 배우고 있는 이유는,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이걸 알기 위해서 곁들여서 얘기를 할 뿐이야. 그죠? 그래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공부 쪽으로 와보죠. 지적 공부 매년 이쪽에서 세 문제씩 출제가 되도록 돼 있는데 역시 어김없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 28회 때 이어서 작년도 32회 때 또 출제가 됐네요. 그죠?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33회 때는 아마 토지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대장이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도면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약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그죠?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A호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던 애가 30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어. 한 3, 4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33회 때 유력할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아무리 안 나와도 매년 몇 개?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들어봤어요? 있어. 그죠?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이런 장부가 있어요.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데 우리 출제자가 벌써 4번씩이나 언급을 했어요. 그죠?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죠?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대장 따로 건축물 대장 따로 있어요. 그죠? 대단히 비효율적이야. 양 장부를 합쳐서 앞으로는 한 장부로 가겠다는 얘기야. 장부로 치면 대단히 중요한 장부야. 미구에는 이 장부로 다 갈 거야. 그래서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우리 출제자가 벌써 4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4번씩이나 단독 문제로 출제를 했다는 얘기야. 이거 올해 33회 때 또 물어볼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면 저쪽은 내가 깊숙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저쪽 세 문제 빼고라도 그죠? 빼고라도 이거 세 문제 더하기 할 줄 알지? 6개 이거 한 문제 그러면 더한 몇 문제야? 7문제야. 12문제 중에서 몇 문제? 7문제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셈이야. 그죠? 이래야만 10개월 후에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봐봐. 소재, 좌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서 언제 합격을 할까요? 그죠? 학원에 나오고자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는 미련 곰탱이처럼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여우스럽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는 때려 죽여도 안 나와요. 그죠? 때려 죽여도 안 나오니까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죠? 됐어요? 이게 지적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지적입니다. 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지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면 국가기관이라는 자가 토지만에 대해서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획득된 토지에 관한 정보를 국가의 중요한 공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 체계처럼 거기 1번 지적의 의의 그래갖고 뭐라고 막 써놨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퍼치나 매치나 거의 똑같은 동일한 의미야. 그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2번 지적의 3요소 그래요. 지적 제도를 구성하는 3요소. 여기 봐요. 1번 토지. 토지 없으면 지적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어요. 획득된 정보를 등록을 해놔야 될 장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적 공부 그래요. 지적 공부가 있어야만 지적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등록 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등록 행위가 있어야만 지적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 보충학습 그래갖고 광의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돼 있지. 그죠? 뭐라고 막 써 있는데 이런 거는 내가 지적법을 꼭 100점 맞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만 집에서 비밀리에 공부를 해요. 그죠? 그렇죠? 이런 거는 100년을 봐봤자 안 나와요. 네, 그래요. 계속해서 거기 15페이지 지적제도의 유형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발전 과정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세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세지적에서 법지적, 법지적에서 다목적 지적, 그죠? 그 다음 페이지 있을 거야. 세지적에서 법지적, 법지적에서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도중에 놓여 있는데 이 세 가지 지적 중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은 법지적이란 얘기야. 남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이나 과거의 지적은 알 필요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법지적 소유지적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됐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더니 16페이지 양가로 2번 봤더니 측량 방법에 따라서 지적을 분류를 해봤더니 도해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도해지적하고 수치지적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죠? 도해지적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도용지적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일본 놈들은 도해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도용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도용지적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잠깐 스톱 한번 해보죠. 도용지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도용지적을 파악하려면 도면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을 펼쳐봐야 돼요. 펼쳐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죠? 이 빈 도면에다가 임의의 한 점을 딱 찍어요. 그죠? 임의의 한 점을 딱 찍습니다. 이 임의의 한 점은 우리 일반인들은 찍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있지. 일반인들은. 그죠? 아니 우리 헌법에 행동의 자유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찍을 수 있지.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백년을 찍어봤자 효력이 없어요. 그죠? 이거 백년을 찍어봤자 효력이 없어. 이걸 찍음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 놈의 이름이 누구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 놈이 찍으면 효력이 있어요. 그죠? 그 놈이 찍으면. 근데 그 놈도 지 멋대로 찍으면 효력이 없어요. 지적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찍어야만 효력이 있어요. 그죠? 됐어요? 여러분들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예전에 대한지적공사 그래요. 뭐라고요? 대한지적공사라고 들어봤겠지? 이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바꿨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놈이 찍으면 효력이 있어요. 그죠? 임의 한 점. 이 임의의 한 점을 꺾이는 점이다. 그래서 굴곡점 그래요. 뭐라고요? 굴곡점. 수학에서는 굴곡점 그러는데 이 꺾이는 점을 우리 지적법에서는 경계점 그럽니다. 뭐라고요? 경계점 그래요. 그죠? 여기에다가도 임의 한 점을 찍고 여기에다가도 임의 한 점, 임의 한 점을 찍었어요. 그죠? 이 경계점과 경계점을 일직선. 그죠? 그 다음에 일직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폐합된 다각형이 드러납니다. 이런 지적을 뭐라 그래? 도형 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도형 지적. 그러면 내 토지가 이렇게 생겼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내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봐요. 허가권자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아서 여기다가 주된 건축물 그래요. 뭐라고요? 주된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요 옆에다가 부속 건축물, 종된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이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거야? 아니면 정원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자기 토지 이용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죠? 근데 내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면 자기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지적을 뭐라 그런다? 도해 지적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토지의 구체적인 모습이 폐합된 다각형의 형태로 드러나는 지역을 도형 지적, 도해 지적 그래요. 그죠?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수치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죠? 수치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걸 제도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대고 긋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있겠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잘라 얘기해요. 있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제도하는 놈이 어쩌면 때 술을 처먹었어. 그죠? 아직 술이 안 깼네. 술이 안 깨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지는 정확하게 여기 찍는다고 찍었는데 그만 삑사리가 나서 여기다 찍었어. 그죠? 정확하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여기다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일직선을 연결해 볼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죠? 네, 그러면 요만큼 그래요. 뭐라고요? 요만큼에 뭐가 발생합니까? 제도 오차 그래요. 뭐라고요? 제도 오차나 그 다음에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면적 오차 그래요. 뭐라고요? 면적 오차가 발생했겠네. 그죠? 이런 제도 오차나 면적 오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값 그래요. 뭐라고요? 수학적인 좌표값. x값 얼마다, y값 얼마다. 이렇게 좌표값으로 등록해 놓은 지적을 뭐라 그래요? 수치 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수치 지적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래요. 자, 두 가지 지적을 우리나라는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해 지적은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수치 지적은 지가가 높은 도심 지역 일부에서만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요. 그 다음에 등록 차원 그래요. 뭐라고요? 등록 차원에 따라서 지적을 분류를 해봤더니 2차원 평면 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2차원 평면 지적하고 3차원 입체 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적 중 우리나라는 2차원 평면 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거기도 잠깐 얘기를 하고 가보죠. 잠깐 얘기를 해보고 갑니다. 이순환 때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이런 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자세히 모르니까 저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건 훅훅 건너뛰고 갑니다. 그래요. 자, 2차원 평면 지적이 뭐냐면 여기를 지표면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지표면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 중 지표상에 관한 정보만 획득이 됩니다. 그죠? 지표상에 관한 정보가 뭡니까? 그랬더니 소, 지, 면, 경, 좌. 그죠? 이런 정보만 획득이 돼서, 그죠? 이런 정보만 등록 공시하고자 하는 지적을 2차원 평면 지적 그래요. 그죠? 그러면 3차원 입체 지적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지표상에 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죠? 공간 그래요. 뭐라고요? 공간에 관한 정보랄지 지하 그래요. 뭐라고요? 지하에 관한 정보도 모두 획득이 돼서 등록 공시하는 지적을 3차원 입체 지적 그래요. 그죠? 여기 봐요. 요 토지를 광주광역시 북구 우남동 100번지의 토지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2차원 평면 지적에서는 요 정보만 획득이 되고 요 정보만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3차원 입체 지적에서는 공간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공간 정보. 뭐가 있을까요? 아침 10시, 그죠? 아침 10시에 둥근 해가 떴다는 얘기야. 이렇게 둥근 해가 딱 떴어요. 그죠? 떴는데 100번째 아침 10시에 태양 에너지 그래요. 뭐라고요? 태양 에너지는 어느 정도 빛입니까? 그죠? 내리쪼입니까? 그런 정보까지 획득이 돼서 등록 공시되는 지적을 뭐라 그래? 3차원 입체 지적 그래요. 지하 그래요. 지하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요 100번지 밑에 지하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하수에는 미네랄 그래요. 뭐라고요? 미네랄이 어느 정도 함유가 돼 있는지 이런 정보까지 획득이 돼서 등록 공시되는 지적을 3차원 입체 지적 그래요. 그죠? 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지적으로 나아가겠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정보까지 획득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등록 의무별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소극적 지적하고 적극적 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야? 난 하시라도 지금 이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야? 그죠? 경쟁이 격화가 돼갖고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그죠? 여기 봐.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그죠?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감자 덩어리 같은 나라가 어디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이 감자 덩어리 같은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야. 뭐라고요? 호주야. 그죠? 근데 이 호주라는 나라는 쓸모 있는 땅은 전부 다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원 아니면 사막이야. 그죠? 캥거루 새끼 막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고원 아니면 사막이야. 이 쓸모없는 땅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잘게 잘라서, 그죠? 잘게 잘라서 이 토지에 관한 소지지면 경자,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서 미리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대로 방치해 두다가, 그죠? 방치해 두다가 윌리엄이란 작자가 요 동네에 들어가서 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적에 그때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서 등록 공시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지적을 뭐라 그래? 소극적 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소극적 지적.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보통 소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비좁은데 사람들은 드글드글하잖아. 그죠? 그렇지? 단 한 평의 땅이라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어요. 그죠? 단 한 평의 땅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으니까 좁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서 등록 공시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는 거야. 그죠?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남의 나라 거나 과거에 지나간 지적은 알 필요 없어.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을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 18페이지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하죠? 계속해요? 계속 못하겠어요. 저도 조금 쉬었다 합니다.